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먼저 김현석 동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께서 코로나 시대의 대응, 동국대학교 에듀텍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석 교수님은 미국 인텔 코퍼레이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요. 2011년도부터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시고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김현석 교수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그 최재신 교수님께서 에컬러지컬 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공교롭게도 본 자리에서 에듀케이션 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동국대학교가 코로나를 맞이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그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의 주제 발표 강연은 이제 코로나 시대의 대응, 그 동국대학교 에듀테크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지난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동국대학교가 어떻게 원격 수업을 운영을 했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에너자이즈 동국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저희가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동국대학교의 에듀텍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저희 2020년 1학기 실시간 원격 수업 지원 현황 및 그리고 사전 준비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코로나를 확산을 방지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또 수강을 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특히나 그 원격 수업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그 시스코의 웹엑스라는 한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교수와 학습자들이 한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통일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 개강 후 발생할 수 있는 학사 혼란이나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큰 문제 없이 1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2학기 들어서 코로나의 재확산이 발생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교수자분께서 그 학습자분들께서 수업을 수강하시는 데서 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원격 수업 운영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24일 저희 그 TF팀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구축이 되었고요. 교육이나 정보 관련 부서들이 모두 협업하여서 전체적으로 콜센터나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원활한 수업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이제 원격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서 교수자 대상 그 관련 그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기들을 배포도 하였고요. 또한 말씀드린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들도 함께 공지를 통해서 수업에 있어서의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그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니면 솔루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1 교육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학업 개강 전 전체적인 수업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샘플 강의를 필히 녹화하도록 하고, 또한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개강 이후 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실시간은 이제 그 학부나 대학원 모든 전체 강좌에 대해서 권장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결과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강의들이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100%에 가까운 수업들이 실시간으로 운영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모든 도움과 이해 없이는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내들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저희가 어떠한 새로운 그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구성원들 간의 의견 소통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원격 교육 자문위원회라든가 원격 수업 사이버 폴리스 사이버 폴리스 제도 등도 함께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더 이렇게 설명자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그 지난 2020년 2월 3일간 운영되었던 콜센터의 한 장면을 지금 공유하고 계십니다. 총 25회 선의 전화선을 확보했었고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회선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민원 사항을 저희 받은 게 교외선만 6,800여 건 되고요. 교내까지 합치면 7천 건 이상의 민원 사항을 저희가 접수하고 그 내용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그리고 학생, 교수 대표가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교육 원격 수업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개선점을 나눌 수 있는 즉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함께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원격 수업 운영하다 보면은 익숙지 않은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그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이버 폴리스 제도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한 수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그 수업의 운영의 방향에 대한 사전 공지도 함께 독려하였고 그와 더불어 이제 ICT에 능숙한 학생들을 활용한 원격 수업 기술 지원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그 단과대학이나 그 교수님께서 수업을 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1대1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웹엑스를 활용한 수업 자료 공유라든가 학생 발표 지원, 팀 활동 기능 등 세부 매뉴얼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는 노력을 했지만은 다소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좀 더 개선되게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수업을 단순히 진행만 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학습자, 교수자 만족도 조사와 함께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걸 토대로 좀 더 나은 강의와 그 학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그 국내 구성원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체적인 그 학습자와 교수자의 만족도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학생 대비 3,935명의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인 반면에 교원 같은 경우에는 459명이 답변하였고 학습자 대비 교수자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좀 더 높게 나온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학습자, 교수자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저희가 또한 이제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한 사항과 불편 사항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크게 대학 정책, 시스템, 교수 학습 세 가지 큰 대분류로서 저희가 그 설문 내용을 분류할 수가 있었고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수업 영상 제공이라든가 음질 및 화질 개선 그리고 수업 질 관리에 있어서의 그 제안을 좀 내어주셨고요. 교수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하지만은 대학 정책에 있어서는 수업 평가 정책 수립, 그 E클래스 연동,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교수학습법의 제공 이런 정도의 그 제안상을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전체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E클래스 연동을 통한 그 교수 학습 강의와 학습이 좀 더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좀 이제 재미있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관식 문항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 제안과 부정적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활하게 그 원격 수업이 이루어져서 만족한 수준이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교수자와 학습자가 내놓은 긍정적 제안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그 교육 혁신에 대한 변화가 다가올 게 정말 다가왔구나.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교육의 변화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좀 의견을 좀 내어주셨고요. 또 부정적 제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적인 불만이 가장 많았고 또한 그 또 반대로 학습자 입장에서는 교수자의 이제 그 강의의 질에 대한 좀 더 노력이 좀 요구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부정적 제안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된 그 설문조사와 더불어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우수 사례에 대한 의견을 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수 사례에서 선정된 그 교과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과의 그 학습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학습자의 소통을 강조한 수업의 경우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기준으로서는 우리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강의자의 운영 노력, 강의자 상호작용 및 참여, 공정한 수업 평가, 교수법 참신성 이러한 것들이 잘 조합을 이뤘을 때 학습자들은 좀 더 그 강의에 대해서 만족감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상호작용 및 참여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의 실제감 향상을 위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을 하였고 또한 이제 수업 평가에서 공정한 평가를 학생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의 평가를 하는 교수자 입장에서 성적 평가의 기준과 운영, 시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평가를 했을 경우 좋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2020년 1학기 저희가 이제 원격 강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교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그런 슬라이드 내용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그 지난해부터 저희 동국대학교는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그런 그 전략들을 연구를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에듀텍 확산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그 문제가 저희 교육의 현실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융합 지식과 포스티, 즉 그 크리티컬 띵킹,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비티, 컬래버레이션 이러한 그 학습 능력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성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인재상 변화에 따라서 에듀텍이라는 그 교육과 기술이 합성으로서 에듀텍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교육과 그 기술의 새로운 그 결합에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현재 에듀텍 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급속한 성장 및 교육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교육부에 의해서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원격 수업을 뉴 노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대학교육 혁신의 하나의 전환기로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육 인프라 디지털 기반 구축이라든가 컨텐츠 확충을 추진한다라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지금 현재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지난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에듀텍 기반 교육혁신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4I 기반, 즉 그 디지털 플랫폼 기반해서 IT 베이스드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해서 인디펜던트 그 융합적 그 사고력 강화해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리고 지성 창출과 인터내셔널에서 4I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5대 추진 분야와 더불어 분야에서 10대 중점 과제를 도출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해오는 도중에 현재 코로나를 맞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현재
동국대학교의 에듀텍 그 중장기 전략이 지금 그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에듀텍 하면은 그 여러 가지로 교육자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하지만은 좀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으로 에듀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두들 그 직감적인 감성으로서는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에듀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많이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에듀테크로 인해서 국내 대학 및 산업계 교육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큰 변화가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꼭지로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교육이 또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하면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어댑티브 러닝과 같은 적응형 학습 또는 개별화된 학습이 또 하나의 교육 문화의 방향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또 ICT 기술을 이용한 VR이나 IR 같은 학습 몰입을 위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법도 하나의 교육 변화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교육도 교육 변화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 조사를 또 수행하게 됐었는데요. 실적으로 에듀테크에 대한 사전 인지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 도입의 필요성과 대학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필요성을 지금 교수자와 학습자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각각의 학생분들과 교수자들에 있어서의 수요를 살펴보면 이러한 에듀텍 기반을 통해서 학생의 경우 전공별 학습 경로 제시 서비스라든가 학습 빅데이터 구축 및 지원 서비스, 교수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대여 서비스, 교수학습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교육혁신 모델 개발 내용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전문가와 유관기관, 유관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에듀텍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3대 추진 분야와 10대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에듀텍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시스템 고도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명칭으로서는 드림패스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주기적 학생 역량 지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나 비교과 전 영역에 걸쳐서 학생들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전주기 학생 역량 통합 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원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드림패스 시스템은 2004년 학생들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으며 2007년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 즉 원스톱 서비스, 사용자 중심 서비스 또한 이를 이용한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현재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주기적 학생 역량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본인의 학업 역량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얻고자 하며, 교수자 입장에서도 맞춤형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상시 수요 조사나 만족도 체크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더 나은 시스템 구성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재된 데이터를 다 유용한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전담 조직인 IR팀이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수집 채널 확보와 더불어 비전산 자료 DB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 기반 확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좀 더 확산 및 공유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대학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학사 행정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의 활용 정책 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 우리가 응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 챕터 이제 마지막 제 발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교수 혁신 개발 모델과 더불어 드림패스 플러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에듀텍 기반 중장기 추진 전략의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추진 전략 분야와 그 10대 핵심 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추진 전략의 첫 번째 꼭지로서 에듀텍 활용 교육과정 혁신을 가지고 저희는 교육 참여 극대화, 그 교육 방법 극대화, 그 교육 효과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고, 두 번째 전략으로서 수요자 중심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첨단화해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드림패스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러한 시스템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체계화를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글로벌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 확대라든가 온라인 교육 허브 구축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동국대학교의 에듀텍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행하고자 하고, 아직은 특별하게 수립됐다기보다는 일종의 지금 소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들께서 아니면 학내 구성원들께서 이 추진되는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또한 이제 그 학교 차원에서의 이제 중장기 계획과 정교적 추진 체계 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동국 미래 교육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그 5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N이라 하면 anywhere, anytime, any service, any network, any de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물리적 제한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를 위해서 구성원들의 협조와 이해와 노력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예, 격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토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석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옆에서 동료 교수로서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봤거든요. 아마 전국에 계시는 모든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님들은 같은 심정으로 아마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까 최지천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보다는 사실 무엇을 이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이제 겪다 보면 사실 그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하는 문제로 굉장히 이제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동국 미래교육 포럼과 같은 이런 현장에서 사실 어떻게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문제라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